빵지술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이커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누리꾼들이 각 지역마다 방문해야 할 빵집을 선정한 건데요. 이 중 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전역사 2층에 자리한 성심당은 90평 남짓한 매장을 운영 중인데 현재 월세는 약 1억 원, 연간 12억 원을 코레일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코레일 측에서 월세를 4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겁니다. 이런 인상안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약 11년 전 성심당은 코레일 본사 측과 계약을 합니다. 당시 코레일은 지역업체의 유치를 위해 임대료를 싸게 해주겠다며 성심당 측에 월 1억 원의 고정 임대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감사원이 성심당의 월세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재계약 시즌에 맞춰 새로운 셈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에서 임대를 담당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적용 중인 매출에 대비한 일정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성심당의 연 매출은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매출과 대비해 일정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하는 임대료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부산역의 삼진어묵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약 100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당시 코레일 측에서 매출액 대비한 임대요율을 적용해 3배 가까운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를 과도하다 판단한 삼진어묵 측은 퇴점을 결정했습니다. 삼진어묵 역시 어묵과 베이커리를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고 부산 어묵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향토 기업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를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인 만큼 정당한 기준에 맞춰 임대료를 받고 이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된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바꾸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철도공사가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향토기업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온 만큼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4조 2항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6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요율 조례 반영 지자체는 상당히 국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역과 향토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원칙대로 행정대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함께 성장한 그 대표 지역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또 겪고 또 지역과 함께 계속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지역 향토기업과 원만한 상생도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인 이슈 탐구생활이었습니다.